예, 이어서 F분포 하겠습니다. F분포 누가 만들죠? F니까 피셔. 가장 우리 통계학을 거의 뭐 정립하신 분이죠. 우리 피셔 형님께서 만드신 F분포. F분포 어떻게 만들었냐? 1번 항상 이 카이저 분포, T분포, F분포는 어떻게 만들었냐가 먼저 핵심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X란 놈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자유도 뭐 할까? 자유도 X. Y란 놈도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자기 자유도 Y를 따르고 있을 때 이 값을 각자의 자유도로 나눠준 거에 여기다 X로 했어. 각자의 자유도로 나눠준 거에 B가 그게 바로 F분포를 따르고 F분포로 정의하고 F분포는 자유도가 2개 들어갑니다. 분자의 자유도 한번 분모의 자유도 한번 적어준다. 되시죠? 카이제곱 분포를 나눠서 만든 게 F분포입니다. 되시죠? 그래서 2번 카이제곱 분포의 특징은 뭐가 있냐? 역수를 취하면 자 이걸 역수 취해봅시다.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되죠? x분의 x가 밑으로 갈 거고 y분의 y가 분자로 올라올 겁니다. 얘는 똑같이 얘도 카이제곱 분포 얘도 카이제곱 분포인데 그거를 각자의 자유도로 나누는데 뭐 먼저 쓴다고요? 분자의 자유도 먼저 쓰고 분모의 자유도 뒤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아하 그래서 어떤 A란 놈이 자유도 뭐 7, 10인 F분포를 따른다. 그럼 역수 취한 A분의 1은 F분포 자유도가 뒤바뀌게 된다. 요건 되시죠? 쉽게 되시죠? 쉽게. 여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까지. 자, 아니네. 요거 한 게 아니네. 더 했네. 여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역수 취한 놈은 자유도가 뒤바뀌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 중요한 성질 하나 더 F분포에서 자, F분포 자유도가 뭐 쉽게 할까요? AB로 할까? XY로 합시다. XY. 자유도가 XY인 F분포가 있을 때 자 그럼 F분포도 카이제곱 분포로 만든 놈이기 때문에 똑같이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의 모양을 따릅니다. 그냥 그렇다 합시다. 뭐 진짜 나중에 한번 뭐 실제로 뭐 그려볼 수 없지만 한번 F분포 한번 쳐보십시오 인터넷에. 그럼 바로 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왼쪽으로 치우친 이런. 자 거기서 어떤 값이 있을 때 그 값보다 클 확률이 알파다. 되시죠? 클 확률이 0.05다. 뭐 0.1이다. 그럴 때 얘를 어떻게 쓰기로 했죠? Z분포일 때는 표준 정규분포에서 어떻게 쓰기로 했죠? 여기가 알파다. 그럼 얘를 Z 알파라고 쓰기로 했죠. 되시죠? 알파 100만에서 100에 1만에서 알파 분위수입니다. 여기 만약 5%다. 그럼 얘는 자기 위에 5%밖에 없으니까 몇 번째 수야? 95, 100분위수가 됩니다. 요 앞에서 살짝 빠뜨렸는데 정확한 의미를 자 95, 100분위수 뭐야? 여기 제일 작은 애 1, 100, 0, 100분위수부터 시작해갖고 쭈쭈쭈쭈쭈 시작해서 95번째 되는 값이다. 왜냐 내 위에 상이 5%밖에 없기 때문에. 되시죠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F분포도 똑같이 적어주면은 어떻게 적을 수 있어? F 알파를 밑에다가 아래 첨자로 적고 자유도 x, y다. 자, 요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자, 그런데 이게 성립한답니다. 자, 요거 빠르게 정말 빠르게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의미가 무슨 뜻이냐? F 알파 x, y의 의미는 어떤 확률인데 뭐랄까요? x 또 x 쓰면 그런데 어떤 A라는 F분포가 A를 따른다 해봅시다. 아씨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자 A가 빨간 펜으로 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A가 자유도 X, Y인 F분포를 따르고 되죠. 그다음 B라는 놈은
a분의 1로 정의했습니다. a분의 1은 뭘 따른다고요? 자유도가 뭐 한다고? 뒤바뀐다고. 요렇게 된다고. 되시죠? 그러면은 요 값, 요 f 알파 x, y는 뭐냐? f 알파 x, y는 뭐냐? 어떤 확률인데 a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a가 이 값보다 클 확률이 보다 알파다. a가 f 알파 x, y보다 클 확률이 알파다. 되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역수를 한번 취해봅니다. a분의 1로 이렇게. 그럼 얘도 밑으로 가겠죠, 얘가. 자,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수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죠, 방향이 이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2 누가 커? 2가 크죠? 근데 역수 취해 1, 2분의 1 누가 커? 1이 큽니다. 자, 마이너스 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고 역수 취해도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자,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a분의 1이 뭐야? b잖아. 쓸 공간이 없네. 옆에다 쓸게요.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은 b가 f 알파 x, y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이 알파다. 되시죠? 근데 내가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b가 이놈보다 클 확률은 뭘까요? 작을 확률이 알파야. 그럼 클 확률은 뭐야? 1만에서 알파겠죠? 나머지니까. 되시죠? b라는 분포가 있는데 b도 f 분포인데 대신 자유도는 뒤바뀌어 있습니다. 따르는데 이 값보다 클 확률 이 값 어딘가 있겠죠? f 알파 x, y분의 1이란 이 값보다 클 확률 여기 부분이 1만에서 알파랍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b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큰 부분이 1마이너스 알파다. 그러니까 f 1마이너스 알파를 밑에 아래 첨자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b 분포였으니까 b 분포는 자유도가 뭐죠? yx니까 y, x로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뭐하다? 같다. 다시 쓰면은 f 알파 x, y 분의 1이랑 f 1마이너스 알파 x y x가 같다.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f 알파 x, y는 어떻게 구하냐? f 1마이너스 알파 y, x 분의 1로 구할 수 있다. 이게 요 두 번째 성질 증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역수를 취하게 되면 자유도도 뒤바뀌고 확률도 그 역이기 때문에 1-알파로 바뀌게 된다. 분의 1이 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F 분포도 열심히 이 확률들을 다 구해놓은 F 분포 표가 있습니다. 되시죠? 근데 F 분포 표에 없는 값들이 있습니다. 없는 값. 다 구할 수 없으니까 모든 값을. 그렇기 때문에 요 식변환을 통해서 구해야지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알고 싶은데 내가 이 값이 없어 F 분포 표에. 근데 이 값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해? 분의 1 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요 성질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처음 들으시는 분들 당연히 뭐 성질도 어렵고 이 분포라는 말도 당연히 확률 분포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어렵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내가 모두 회귀 분석까지 다 공부 끝낸 뒤에 다시 돌아와서 복습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자, 지금 그냥 보십시오. 문제 이렇게 푼다. 자, Z가 정규분포 따른답니다. 정규분포는 아니네. 표준 정규분포 따른답니다. 되죠? 그럼 X는 뭐냐면 Z제곱이랍니다. 그럼 X는 뭐야? 표준 정규분포 제곱한 놈 뭐야? 카이 제곱분포 따르겠죠? 근데 몇 개 있어? 표준 정규분포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만 제곱했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 제곱, 자유도가 1인 카이 제곱분포를 따를 겁니다. 되시죠? 이거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중앙값과 평균이 어떻게 돼 있냐?
카이제곱 분포 어떻게 돼 있다고?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라고. 왼치분이라고요. 왼치분. 그럼 어때? 평중빈이 있는데 누가 제일 커? 빈도 가장 큰 놈이, 가장 많이 나온 놈이 가장 먼저 나온다고. 그래서 이 순으로 크기가 배열되어 있다고요. 됐죠? 그럼 중앙값과 평균 누가 커? 평균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이 평균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죠. 중앙값이 평균보다 작은 비대칭인 분포다. 오케이,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되시죠? 카이제곱 분포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라고. 그래서 이게 카이제곱 분포인지만 알면 그냥 바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제곱한 놈이 카이제곱 분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뭐지? 뭐야? 아, 이 오타가 있네. 여기 01이 아니죠. 02죠. 나중에 또 이런 오타들은 계속해서 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분포가 있다랍니다. T분포. 자유도가 K인. 자유도가 K인 T분포가 있을 때 T 알파 K는 T분포 이렇게 생겼겠죠. T분포 표준 정규 분포는 똑같이 좌우 대칭이라고 0에 대해서. 그럼 T 알파 K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이 어떤 값이 클 확률이 알파가 되는 놈이 T 알파 K일 겁니다. 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럴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뭐냐? 자, T의 평균은 0이다. 0이죠. 표준 정규 분포랑 똑같이 평균은 0이라고. 대신에 분산이 조금 더 클 뿐이라고. 다음 알파가 고정되어 있을 때 자유도가 커질수록 T 알파 K는 감소하냐 증가하냐. 자,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야? 자, 알파가 자유도가 작으면 이렇게 생겼고 자유도가 크면 어떻다고? 자유도가 클수록 점점 표준 정규 분포가 돼서 더 꼬리가 얇아진다고. 더 요런 놈이 될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럼 알파 뭐 한 5%라고 합시다. 5%. 이 5%는 그대로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T 알파 K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만큼이 5%였어요. 예를 들어 이 빨간색 부분이 요만큼이 5%였어요. 그럼 이 파란색 자유도가 더 큰 얘는 뭐해? 자유도가 더 큰 놈입니다. 이 자유도가 더 큰 놈의 5%가 상위 5%가 되는 값은 어딜까요? 그럼 여기부터 5%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얘는 더 꼬리가 두꺼우니까 이만큼 채워야지 5%인데 얘는 더 한 여기까지 채워야지 5%가 되겠죠. 더 많이 채워 색칠을 더 많이 해야겠죠. 여기가 꼬리가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한 값이 T 알파 K일 겁니다. 되시죠? 자유도가 더 크면 어때? 이 값보다 이 값이 어떻습니까? 더 작아지죠. 되죠? 그래서 알파가 5%뭐 그런 거로 고정되어 있을 때 자유도가 커질수록 T 알파 K는 감소하냐? 그럼 이쪽만 보면 무슨 말이야? 더 작아지네. 이거 자유도 예를 들어 1이라고 하고 얘는 자유도 더 큰 뭐 3이라고 치면은 자유도 더 클수록 더 작아지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니은이 맞다 할 수도 있지만 이 T 알파 K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도 나옵니까? 0보다 작은 이쪽에서도 나오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얘 극단적으로 그렇게 한번 얘 자유도 1입니다. 얘는 자유도 1. 자, 그리고 얘는 자유도 더 큰 놈 한 3이라고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알파가 5%가 아니라 예를 들어 95%다. 더 큰 쪽이 95%. 내 거의 꼴등이야. 5%, 4위 5%다. 그럼 여기부터 이렇게 두두두둑 채워가서 자유도 1일 때는 남은 부분이 얼마큼이야 돼? 남은 부분이 이만큼이 5%가 되게 채워지는 이 값이 T 알파 자유도 1이겠죠. 되시죠? 알파가 95%라면 자,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봐서 파란색으로 95%를 채운다. 막 채우는데 끝에 남은 부분이 5%야 되니까 얘는 이만큼이 5%니까 얘는 더 작으니까 꼬리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이만큼은 채워야 5%가 될 겁니다. 되시죠? 그 때문에 여기가 T 알파 3이 될 겁니다. 더 정확히 쓰면 T 0.953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유도가 더 클수록 이 t 알파 값이 어떻습니까? 이쪽 왼쪽 음수인 부분에서는 더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한다. 틀렸죠. 여기 양수인 부분에서는 자유도가 커질수록, 자유도 점점 커질수록 더 이 알파를 채우려면 더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는 게 맞는데, 이게 맞는데 이쪽 음수인 부분에서는 이 알파가 그대로 가만히 있고 자유도가 커질수록 더 이 꼬리 부분이 얘는 금방 채우잖아. 근데 얘는 더 가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가한다. 되시죠? 이게 그림으로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되시죠? 되시죠? 된다, 된다, 칩니다, 된다. 나중에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는 이 문장, 니은 문장이 맞습니다.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50% 넘어간다. 넘어가서 저쪽 마이너스에서 이 t 알파 k를 찾아야 된다. 그때는 성립 안 한다. 되죠? 다음 디귿. 자유도가 고정되어 있답니다. 오케이. 디귿은 더 쉽네. 자유도가 뭐 고정되어 있습니다. t분포인데. 이건 그대로 변화 없는데 알파가 증가할수록 t 알파 k는 감소하냐? 알파 처음에 5%일 때는, 알파가 5%일 때는 여기가 t 0.05 k 이렇게 구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알파가 증가해, 더 커져 10%로. 그러면 상위 10%더 먹어야 되니까 나 어떻게 돼? 더 뒤로 밀리겠죠. 만약 이만큼이 이제 10%라면 t 0.1 k는 점점 이 뒤로 점점 밀릴 겁니다. 알파 커질수록. 되시죠? 20%, 30%, 50%, 60%, 70%, 80%, 90%, 95% 점점 감소할 겁니다. 값이 점점 이쪽으로 밀릴 겁니다. 점점 꼴등이 돼가는 거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다.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분포의 특징을 내가 알고 있냐. 그 다음에 t 알파 k, z 알파, t 알파 k 이 용어의 의미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냐. 그 다음에 양수만 생각하지 말고 음수 쪽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냐. 이 모든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상당히. 하지만 우리 이제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다시 또 똑같이 나온다면 뭐 그때는 충분히 쉽게 풀 수 있겠죠. 넘어가서 3번입니다. 여기를 왜 3번이라고 정확히 표시했으면서 여기는 왜 2번이라고 표시를 안 했을까요? 미스테리합니다. 자유도가 5인 카이저 분포. 카이저 분포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뭐라고?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라고. 자,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 특징 1 뭐야? 오른쪽으로 꼬리 긴 분포다.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랑 같은 말 뭐야? 오른쪽 꼬리 긴 분포다. 2번 뭐야? 평중 빈이 있는데 이 순으로 나온다. 빈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먼저 나온다. 평균은 한 이쯤에서 나온다. 되시죠? 다음 3번. 외도 어때? 외도. 외도는 좌우 대칭일 때 딱 정규 분포일 때가 외도가 0인데 뭐였더라? 이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는 외도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만 외우자 했습니다. 왜냐면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는 이거랑 다 반대기 때문에. 되시죠? 시험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가 안 나오더라. 정말 특이하게도.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만 시험에 나오더라. 이거를 자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면 카이저 분포도 F 분포도 다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뭔가 다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들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안 상태에서 자 풀어보겠습니다. 기대값은 중앙값보다 크냐? 기대값이 뭐죠? 평균이죠. 평균은 중앙값보다 크냐? 큰데? 맞아. 옳은 것은 고르니까 1번 정답. 끝. 됐네요. 2번. 외도는 음수이냐? 아닌데 외도 양수인데? X. 기대값은 4냐? 자, 카이제곱 자유도 지금 5랍니다. 그러면 평균 뭐라고? 평균은 그냥 자유도. 분산 뭐라고? 자유도 2배. 되시죠? 그래서 평균은 5야. 4 아니야. 분산 5냐? 아니야. 10이야. 그래서 요 카이저 분포의 특징만 아시면은 그냥 바로 1, 2, 3, 4 오케이 아니야 맞아 해갖고 풀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년 또 7급. 아까도 21년 7급 문제인데 7급의 카이저 분포랑 T분포를 두 번이나 각자 물어보네요. 왜냐면 21년 7급부터 문제 어떻게 됐다고? 20에서 25문제로 늘어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짜잘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특징들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다. 해봅시다.
표준 정규분포와 자유도 R인 T분포가 있답니다. 자, 그럼 그려봐야겠죠. 자, 자유도 T분포 어때? T분포 더 이렇게 낮게 그리라고. T분포. 표준 정규분포 어떻게 그려? 더 높게, 분산이 더 작게 그리라고요. 되시죠? 자, 그럴 때 1번. 두 분포 모두 평균이 0이고 좌우 대칭이냐? 맞지? 되시죠? 그게 T분포랑 표준 정규분포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T분포의 분산은 1보다 크냐? 맞지? 표준 정규분포가 얘가 분산이 1인데 T분포는 어떻다고? 분산이 n-2분의 n이어갖고 1보다 뭐하다고? 크다고요. n-2분의 n 분산 외우라고 말라고? 외울 필요 없다고. 근데 뭘 외워야 돼? 1보다 큰 건 외우라고. 됐죠? 다음 T분포의 95, 100분위수랑 표준 분포의 95, 100분위수를 비교해보랍니다. 그 넘어가서 4번에 보겠습니다. 4번. 자유도가 커지면 T분포는 정규분포가 되니? 맞죠? 왜냐면 자유도가 커질수록 n이 이게 점점 커질수록 뭐하니까? 얘네 둘이 같아지니까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1이 됩니다. 분산이. 그렇기 때문에 T분포는 자유도가 커지면 점점 어떻게 돼? 표준 정규분포가 되더라. 요거 아까 특징에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알면은 1, 2, 4번 오케이 다 맞아. 그러니까 3번이 틀렸겠죠. 3번 한번 풀어봅시다. T분포의 95, 100분위수. T분포에서 95, 5%를 차지하는 수 상위 잘못했네. 뒤로 돌릴게요. 자, 상위 5%를 차지하는 수 어디냐? T분포에서 여기가 상위 5%가 되는 값, 이만큼이 5%가 되는 값 한 여기쯤 있겠죠. 되시죠? 여기가 T 0.05 R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표준 정규분포에서 95, 100분위수 상위 5%가 되는 수. 그럼 5%를 채워야 돼. 표준 정규분포. 근데 여기 엄청 별로 없어. 사람들이 채우고 열심히 채워야지. 여기까지 채워야지 5% 채울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방 5% 채웠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계속 채워야지 여기서 내가 상위 5%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Z 0.05더라. 되시죠? 그럼 누가 커? T 0.05 값이 T의 95, 100분위수가 더 크죠. 그래서 T의 95, 100분위수가 작다니까 틀렸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Z 알파가 뭐야? Z 0.05가 뭐야? Z 0.05가 Z 분포의 95, 100분위수라고. 되시죠? 그래서 Z 알파가 뭐야? 얘는 Z 분포의 100 알파 100분위수다. 이렇게 보통 문제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말이 뭐였더라? Z 알파는 Z 분포, 표준 정규 분포의 100 알파 100분위수다. 이렇게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문장 읽지 말고 바로 요런 의미입니다. 얘보다 큰 놈들이 알파만큼 있게 만드는 그 값이 Z 알파다. 자, 요거를 반드시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면은 카이제곱 분포, T분포, F분포 푸는데 F분포는 문제가 F분포만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네요. 그럼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 각 분포끼리의 변환. 이제 분포는 다 배웠어요. 분포 9개. 분포 9개 뭐 배웠죠? 저희가 분포 9개를 배웠습니다. 정리 그냥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할까요? 이제 뭐 분포 다 배운 기념으로 정리 한 번만 합시다. 자, 이산형에서는 뭐 배웠어? 1. 베르누이 배웠고 그 베르누이를 n번 시행한 게 뭐야? 이항분포고 그 다음에 시간당 발생한 사건의 횟수가 뭐야? 포화성 분포였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에서는 자, 구간 안에서 모두 다 확률이 같은 놈은 뭐야? 균일 분포고 그 다음에 약간 특이한 놈 뭐죠? 시간이 확률 변수인 놈. 그 한 번에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확률 변수인 놈이 뭐야? 지수 분포고. 3. 좌우 대칭이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분포가 뭡니까? 정규 분포고. 되시죠? 그다음 정규 분포 제곱한 게 뭐야? 카이제곱 분포고. 5번. 정규 분포 나누기 카이제곱 분포. 뭐 이렇게 한 놈 걔가 뭐야? T 분포고. T 분포는 뭐랑 비슷해? 표준 정규 분포랑 비슷한데
더 꼬리가 어떻다고? 더 두껍다고요. 표준연계분 이 표준연계분 보면 T분포는 더 이렇게 생겼다고, 낮게 생겼다고요. 6 카이제곱 분포를 둘의 카이제곱 분포를 이렇게 나눠준 게 뭐야? 얘가 바로 F분포라고.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총 9개 배웠고, 이 9개의 특징들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언제 나오게 되는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확실히 해주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짜 어렵고, 다음 단원도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든 잘 우리가 이겨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몇 문제 이제 거의 끝났죠. 자, 여기 5단원만 넘어가면 이제 뒤에는 6단원 앞에도 조금 어려운데, 자, 잠깐만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1단원부터 시작해서 확률 쉬웠죠. 근데 확률 함수 부분 조금 어려웠죠. 그러다가 표본 추출 방법 어떻습니까? 표본 추출 방법 진짜 쉽죠. 매우 쉽죠. 대표값과 산포도 어떻습니까? 대표값 산포도 조금 풀만은 하죠. 우리가 원래 아는 거였으니까. 그러다가 4단원 뭐죠? 그림 그리기죠. 상자 그림 막 이런 그린 거. 거기 진짜 쉽죠. 거기도. 자, 이렇게 쉽다가 그다음 5단원 어때요? 5단원 갑자기 난이도 확 올라갑니다. 5단원에서. 그러다 6단원까지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6단원 이제 지나가면은 다시 서서히 쉬워진다. 서서히 쉬워지고, 그러다가 회귀 분석 맨 뒤, 회귀 분석의 맨 마지막 다중 회귀 분석 부분에서 또 갑자기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됐죠? 그래서 통계학은 이 부분 5단원부터 6단원 초까지가 어렵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단원의 마지막 회귀 분석 마지막이 어렵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5단, 6단 어려운 부분에 한 이만큼까지 온 겁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잘 지금까지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앞으로 한 5강의, 한 6강의 정도까지 계속 어려우니까 최대한 견뎌보고,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쭉 쉬워지니까, 그 뒤부터는 그냥 공식만 외우면 그냥 공식만 외워서 세려 넣기만 하면 다 풀리는 문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점점 쉬워지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여기 첫 번째 우리 이 통계학의 첫 번째 고비를 잘 넘을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분포들은 다 배웠고, 이제 뒤에는 이제 분포들이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분포들이 정기 분포도 나오면서 갑자기 T 분포도 나오면서 뭐 F 분포도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을 이제 이어서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